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교재 1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시행했던 시험 문제, 상시 시험 문제로 시행했던 건데요. 상공회에서 이제 이거를 공개를 했나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은 제외하고 본 데이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문제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좀 설명드릴게요. 140페이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작성된 답안은 주어진 경로 및 파일명을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저장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에 입시를 하면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이제 개인정보로 입력을 해요. 그 개인정보라고 부르지 않고 수험자 정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수험자 정보에 수험 번호 안 적으셔도 돼요. 책에 다 설명했던 건데요. 수험 번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이제 뭐 급수 이런 것들 등등 책에 이제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 이제 공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실시가 되면 자동으로 문제 파일이 열린다. 이때 이제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되면은 패스워드는 문제지에 적혀 있으니까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시시험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 상관없이 자동으로 열린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시험을 시행하겠죠. 그렇죠? 이제 시험을 이제 시행을 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40분간 작동이 되고요.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파일에 가서 저장하기 눌러가지고 처음에 저장하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저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안 묻는다는 거죠.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열리기 때문에 그냥 요 위에 있는 그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하지 않아도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자동 저장이 돼요. 이제 시험이 종료가 되면은 자동 저장 후에 자동 전송이 들어갑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수험자가 저장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혹시나 모르니까 저장을 하라는 얘기겠지요.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저장해라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는. 그런데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경우 있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지 이렇게 가져올지 아니면은 내 컴퓨터에 가서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가서 어디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져오는 폴더가 어디다? OA 폴더라는 곳에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거기 외부 데이터 위치가 C 드라이브 OA 폴더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셔가지고 엑셀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로 열면 txt 파일로 열면 어디가 있어? 네, 모든 파일 여셔도 되고 텍스트 파일로 여셔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다란 얘기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열어가지고 작업하든지 아니면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 텍스트를 가져오든지 간에 자동으로 열리는 거고, 얘를 메모장으로 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OA 폴더에 가서 우리는 이제 길버커말 2급 폴더에 있는 최신 기출 문제에 있는 이 하프 마라톤 결과를 불러와서 하는 거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디에 있다? C 드라이브에 OA 폴더 안에 들어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손만 드시면 감독관이 와서 도와줄 거라. if 함수 모르는데요, 그런 거는 설명을 못 해주겠지만은, 예, 폴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든지 슬래시 얘기해보세요. 폴더를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파일에 가서 우리가 열기 누르는 방법 아는겠는데 그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마음이 막 지금 시험 때문에 정신이 사나워서 모르겠다고 막 멘붕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도와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신 와가지고 뭐 여기 탁탁탁탁 작업을 해주진 못하겠지. 예, 그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감독관을 요청하시면 감독관이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시험의 직접적인 내용은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C 드라이브에 OA 폴더에 그래서 작업하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책이 그대로 다 써있는 그 문제지. 예, 이거는 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요. 자, 교재 기본 작업 두 번째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A 첫 번째부터 G 첫 번째까지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굴림체 크기는 20, 굵기 표준 색깔에 들어가서 글자 색은 표준색에 있는 파랑 끝에 세 번째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G 세 번째 셀에 들어있는 총액이란 글자를 한자로 바꾸시오. 더블 클릭하고 한자키 누르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자로만 변환하는 거죠. 병행 표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F 네 번째부터 F 15번째까지를 선택을 해서 쉼표 스타일,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쉼표 스타일로 해줘라, 이 얘기죠. 쉼표 스타일로 해줘라. 예. 그 다음에 F 네 번째부터 F 15번째까지 쉼표 스타일 하는 거 했었죠. 그렇죠? 우리 쉼표 스타일 했고요. 그 다음에 E의 네 번째부터 E 15번째 얘네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총액란하고, 그렇죠. E의 네 번째부터 E 15번째, G 네 번째부터 G 14번째, 15번째까지는 얼마 원. 근데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줘야 되고 0일 때도 0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샵 0이에요. 제일 만만한 게 셀 서식 또는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예,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0 그리고 형식란에 있는 뒷글자에다 대고 원, 몇 원. 우리말은 굳이 따옴표에 안 넣어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는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A의 세 번째부터 G의 세 번째까지 가로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요. A 네 번째부터 G 15번째까지 또 가로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요. A3부터 G15까지는 모든 테두리 둘러주래요. 굳이 어려웠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풀었던 2018년도 문제가 좀 다르게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매번 나왔던 패턴 그대로 나왔었어요. 예. 그럼 아직 우리가 실기시험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지 않습니까? 관연도 문제를요. 관연도 문제는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고요. 제 홈페이지에 공부방에 가면은
과거에 풀었던 문제들 그대로 다 적용해 놨으니까는요. 예.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은, 공부방에 우리 그 커말 실기라는 과목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올해 거 이거죠. 여기에 이 실기 문제가 올해 1회께 하나 올라가 있고 아직 안 올라가 있는데 오늘 수업한 거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뒤 문제 안 풀었던 것들은요. 예전에 풀어놓은 강의 해놓은 거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 요렇게 요거는 예전에 풀었던 문제. 여기는요. 이건 예전에 풀었던 거고, 이거는 2019년도 책자고, 요거는 2018년도 책자고, 그래서 필기, 관연도 문제 다 쭉 했던 거, 또 실기, 연습 문제, 최신 기출 문제, 그냥 작년에 상시 문제도 사실은 했던 거니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책에 있는 거 있으니까는 참고를 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예, 강의 들어가면서 들으시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기본 작업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상공초등학교 체험 일정. 이게 무슨 문제예요? 조건부 서식이네요. A 네 번째부터 F의 14번째 영역에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하고 배경색을 표준색 녹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데, 이때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직 수식은 안 썼지만 서식은 글꼴색을 빨강, 채우기 색깔은 녹색인데, 녹색이 어느 건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 채우기에 가면 색깔 명시를 안 해놔요. 색깔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글꼴에 가면 여기 색깔 명시가 있잖아. 어느 게 녹색인지. 노란색 옆에가 녹색이잖아요. 기억하셨다가 채우기 가서 녹색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는 색깔 명칭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요렇게. 그럼 이제 수식을 써야죠. 수식을. 뭐라고 했어요?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한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141쪽에 문제 기본 작업 3번이잖아요. 그렇죠? 기본 작업 3번인데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여기서 체험 코드는 C의 네 번째에서부터 C의 14번째 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조건부 서식인데 이렇게 쓰면 되겠네. 레프트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는 레프트 C의 네 번째 셀, 그래서 왼쪽에 한 글자가 는 P다. 이때 C 앞에 달러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범위는 다 잡았잖아요. C의 네 번째부터 다 잡았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F의 14번째까지 다 잡았으니까 그 중에 범위는 F 14번째지만 C가 들어있는 데가 조건이니까 C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제가요? 여기다가 는 레프트 가로 열고 마우스로 얘를 클릭해도 되죠? 그리고 F4번키 2번 눌러주면 달러가 앞으로 가겠죠? 콤마 1이 P다 이렇게 써주면 P로 시작한 애들만 그렇게 나올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써주는 거죠. 조건부 서식이니까. 이런 경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예. 레프트 함수 쓰라고 알려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유형이 행 전체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 한번 해볼게요. 문제 1. 선수 명칭을 쓰는 거네. 네, 선수명이 어디 있죠? D의 세 번째부터 D 12번째. D의 세 번째부터 D 12번째. 선수명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 C의 세 번째부터 C 12번째까지 팀명의 전체 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하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수명 괄호 열고 팀명이 표시가 되게끔. 저는 어퍼 함수하고 프로포 함수하고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쓰는지만 우리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는 어퍼 문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바로 뭐다?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고, 는 프로퍼 같으면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한다. 사실은 첫 문자가 아니고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글자 중에 제일 첫 번째 한 가만 대문자가 아니고 단어. 그러니까 I love you 그러면 I love you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스페이스바를 띄우는 게 단어니까는 그거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가는 거예요.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가 아니라.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선수명이 먼저 나와야죠. 선수명이요. 뒤에 세 번째가 선수명인데 선수명이 먼저 나와야 돼. 선수명은 어떻게 대문자로 변환하고 했으니까 어퍼 여기 선수명 그 다음에 괄호가 나와야죠. 괄호.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다? 앰퍼샌드 괄호 열고 앰퍼샌드 팀명은 어떻게 해요? 잠깐만. 선수명의 첫 글자가 대문자죠? 그럼 어퍼가 아니지. 자, 대문자로 보고는 큰일 날 뻔했네. 프로퍼가 들어가야 되고 팀명은 전체가 대문자니까 여기가 어퍼가 들어가야 되겠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팀명 그리고 앰퍼샌드 괄호 닫고 이렇게. 자, 제가 요거를 띄어쓰기 할게요. 이렇게 보시기 좋게끔 띄어쓰기 할게. 그러면
여기서 말한 선수명은 뭐다? T3가 되고, 그러니까 선수명 나오고 괄호 열고 팀명 나오고 괄호 닫고, 그 팀명은 C3고, D3니까 선수명이 먼저 나오고 첫 문자가 대문자로 변환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괄호 열고 그 다음에 C3 팀명 나왔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나와야 되니까 앰퍼샌드로 각각 다 연결을 해줘야죠. 이렇게 쓰면은 선수명은 첫 문자가 대문자고, 팀명은 전체가 대문자고, 이렇게 됐어요. 문제 2번. 그 다음 마일리지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많은 고객명이 누구냐? 무슨 함수를 써야 될까 한번 봅시다. 마일리지가 H 세 번째인데, H 세 번째부터 H 12번째인가요? 14번째인가? 예.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많은 고객을 찾아서 고객명을 표시하시오. VLOOKUP 함수하고 그 다음에 large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죠? 자, VLOOKUP이 들어가면 보편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달러가 들어가죠.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쪽 어느 표에서 찾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달랑 하나잖아요. 자동 채우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 표시가 안 찍혀도 돼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되든 제가 되든 어떻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 이름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두 번째 항목 거를 찾아오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는 VLOOKUP 괄호 열고 찾는 값이 들어가는데, 이때 찾아가지고 어디서 찾을 거냐? 여기서 찾을 거라. 여기서 찾을 거라. 그리고 마일리지가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마일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항목이고 고객 명칭이 두 번째 항목이겠지.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로 큰 항목을 찾아봐야 되니까는 뭐를 쓴다? 레인지를 끄면 뭐가 쓴다? 0을 쓰는 거죠? 0. 정확히 일치하는 거. 여기서 찾는 값이 뭐예요? 이 마일리지 중에 두 번째 큰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large 괄호 열고 이 데이터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 자, VLOOKUP 괄호 열고 찾는 값. 그 찾아가지고 그 해당되는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 항목을 찾을 거냐? 두 번째 항목을 찾을 거고, 반드시 찾는 값하고 같은 거를 찾아와야 된다. 예. 자, 지금 제일 큰 게 68만 4천 원인가 그래요. 68만 4천 원이 가장 큰 값 같고요. 두 번째가 63만 5,200원이에요. 마일리지가 200원인지 200점인데, 그러면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 이름은 김문호네. 그렇죠? 여기서 제일 큰 게 얘가 뭐야? 얘가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큰 거는 요거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사람 이름은 김문호다 이거죠.
빈번호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낸 거예요.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네요, 뭐. 이건 뭐죠? 총점. 총점이 어디 있나 볼까요? 총점, 여기 있네, 총점. 총점을 기반으로 D16부터 D25번째인가요? 네.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없네.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위는 총점이 높은 값이 1등.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는 if 순위가 1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된다? 대상이군요. 아니면 if 순위가 2등입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금상이군요. 그렇지도 않으면 공란으로 두세요. 이거 아니에요? if 랭크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순위가 랭크 함수를 쓸 거니까 if 랭크 쓰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는 추수 순위가 그래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이게 몇 명이 본 거야? 10명이 본 거네. 그 공란이 어디 갔어?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는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줄이는 방법이 if 에라 해서 여기까지 넣어주고 여기에서 마무리 지면 되지. 우리 지난 시험에 봤던 게 공부했던 게 이거잖아요. 순위를 구해서 1등이면 대상이고 2등이면 금상인데 그러면 3등서부터 10등까지 에러 날 거 아니냐. 에러가 났다 그러면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이거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 추세라 그랬잖아요. 추수함수를 계산하려면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야 되는데 조금은 불편한 현실이 된 거고 1등이면 대상이고 2등이면 금상이고 3등이면 은상이고 4등이면 무슨 상이고 5등이면 몇 이거 하면 if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등, 2등만 좀 출력하고 나머지는 다 빈칸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순위 구하는 함수가 뭐예요? 순위 구하는 게 랭크지. rank 괄호 누가? 뒤에 15번째가 D15번째부터 D25번째까지 이거지. 달러가 여기에 꽝 들어가죠. 랭크 함수에서 자 순위 구하는 건 어떻게 해요? 는 rank 괄호 열고 누가? 내가 어디에서? 이 전체에서 F4번 키. 이게 순위 구하는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위 구하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럼 이 순위를 가지고 일일이 물어봐야지. 그럼 이 순위가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 또 들어가잖아.
2등입니까를 또 물어봐야지. 정답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뭐야. 오, D16부터인데 죄송합니다. D16부터 A, 얘가 16이네. 그렇죠? 16. 어쩐지. 얘가 16이죠? 얘가 16이지. 얘 16이고. 두 군데가 틀렸네. 얘가 대상, 금상. 나머지는 공란. 네, 맞네요. 금상, 대상.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나머지는 공란. D16부터 D25번째까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 값이 전체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하는 게 랭크 함수고, 요 랭크 함수를 그대로 순위가 1등이냐 순위가 2등이냐 두 번을 물어봐야 되니까 랭크 함수도 두 번 똑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달랑 이것만 결과만 보면 랭크를 왜 두 번 썼어요 라고 하지만, 그 순위가 1등이면 1이면 대상이고, 그 순위가 2면 2등이니까 금상이고,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if를 연속으로 두 번 밖엔 잘 안 내요. 지금까지 3번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if를 3번 물어본 적은 있는데, 예. 그냥 이 상태가 가장 정확한 문제, 많이 보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순위를 계산하죠. 예를 들어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순위를 계산하여 3등까지는 순위를 출력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시오. 예를 들어서 1등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함수가 if 랭크 함수를 가지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1등이면 대상이고 2등이면 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바뀌어서 3등까지는 출력하래요.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래. 그런데 1등, 2등, 3등 같은 경우에는 몇 등이라고 메시지를 출력하래. 앰퍼센드. 아하, 그럼 등자 붙이면 되겠네. 그럼 뭐죠? if 순위가 3등까지니까 작거나 같다 3. 그러면 순위에다가 몇 등을 출력해주면 되고, 아니면 공란을 처리하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얘를 4보다 작다 이렇게 써도 돼요. 순위를 계산하여 3등까지는 순위를 출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등수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 1등이니 2등이니 3등이니 이런 얘기지. 그렇다면 네 순위를 출력해라. 그러면 등자가 붙을 거다. 뒤에 앰퍼센드에 의해서 등자를 붙이고 3등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면 공란을 두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 1, 2, 3등이니까 4보다 작으냐 물어보면 1, 2, 3이겠지. 그 말은 순위를 이렇게 썼지만 순위 들어가는 게 뭐야? 요게 순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랭크 요거? 이때 순위 기능은 이렇게 썼잖아. 랭크. 그러니까 랭크 함수가 몇 번 들어갈까요? 여기도 한번, 저기도 한번, 2번 들어가요. 아까는 1등입니까? 물어보기 위해서 if 안에다가 순위가 1입니까? 물어보고, 또 순위가 2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if에다가 2번 물어본 거고, 지금 같은 뭐예요? if 순위가 3등 안에 들어왔으면
그 순위를 출력해서 등자를 붙여라. 1이면 1등, 2이면 2등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두시오 이거죠. 이러한 유형의 문제도 나왔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왔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다. 문제 4번. 이게 뭐죠? 지역이 안산인 사람들, 안산이 하나, 둘, 셋, 세 명이네. 안산의 회원인 동호회 수를 구하시오. 지역에서 I의 19부터 31, I의 19부터 I의 19부터 I의 30일까지 지역에서 안산인 회원수를 출력하시오. 뒷섬 dCount A dmax 함수 중에서 선택하세요.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한 걸 봐서는 다 쓰란 말은 아니고 하나를 쓰든지 두 개를 쓰든지 알아서 쓰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뒷섬 합계 구하는 거니까 아니고 dmax 최대값 구하는 건 아니고 dCount A 어떤 거에 해당하는 글자 수를 개수 세는 거잖아요. 숫자를 세던 글자를 세든 하여튼 뭐라도 있으면 세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 중에서 안산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안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지역이 안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라. 뭐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지역이 안산인 가입연도 합계를 구하시오. 가입연도 평균을 구하시오. 이걸 물어보는데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 회원수를. 그 뭐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예요? 회원명의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성별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가입연도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역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계산하라고. 그래서 실기시험에는 dCount 계열이 잘 안 나와요. 필기시험에 묻기 좋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나와버렸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답을 먼저 써볼게요. 는 dCount A 가로 열고 같이 해보세요. 는 dCount A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가 되겠죠. 회원명이라는 글자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까지. 컴마 뭐의 항목의 개수를, 무슨 항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조건이 지역이 안산이라는 건 알겠는데 회원명의 개수를 세라는 건지, 성별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지, 지역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 건지, 가입연도의 개수를 세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dCount를 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가입연도 밖에 없지, 항목이. 얘가 숫자니까. 나머지 다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dCount A를 썼으니까 숫자를 세던 글자를 세던 뭐라도 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원명을 클릭해도 되고, 성별을 클릭해도 되고, 지역을 클릭해도 되고, 가입연도를 클릭해도 돼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1, 2, 3, 4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조건은 지역이 간산. 자, 이때 제18번째가
가입연도의 개수인데 이건 뭐예요? 지역이 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둘, 셋. 이거 아닙니까? 아, 이건 안양이고 다시 하나, 둘, 셋. 이거잖아요. 이거의 개수를 세던 안산 이거의 개수를 세던 여자, 남자 이 개수를 세던 김지인, 황만수, 김한섭의 개수를 세던 상관없잖아요. 하여튼 조건은 지역이 안산만 맞으면 되잖아. 아, 이건 화성이네 또. 유성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가 안산에 해당하는 조건에 걸맞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회원명의 개수를 세던 성별의 개수를 세던 지역의 개수를 세던 가입연도의 개수를 세던 뭔 상관이 있냐고. 세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답이 지혜 18번째를 하던 그 다음에 H 18번째를 사던 I의 18번째를 하던 상관없죠. 디카운트를 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디카운트를 쓰는 거라면 이 중에 숫자 쪽은 제2 18번째 여기에 있는 이 가입연도의 개수를 구해야지. 여기 하나, 둘, 셋. 2015, 2012, 2015. 여기 가입연도 숫자니까 이 숫자에 세는 거. 카운트, 디카운트를 쓰라. 이것도 빼먹었다.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지. 이렇게. 네. 네, 디카운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디카운트를 쓰라 그러면 숫자 항목만의 개수를 구해야 되고, 디카운트 A를 쓰면 뭐 숫자든 글자든 다 세면 되지. 조건에 맞는 아무거나. 요 부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필기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이런 유형이. 예. 그 다음 마포지역, 담당 지역이 마포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들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요거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죠. 문제 5번. 담당 지역이 A의 29번째부터 A의 37번째까지 담당이 마포라고 되어 있는 마포인 사원들의 판매 총액의 평균을 구하래. 평균을 계산하시오. 무슨 함수? sum if, count if, average if 함수 중에서 선택하시오. 이거죠. 그러면 sum if는 합계,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거고,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 구하는 거고, average if 쓰면은 조건에 맞는 뭐? 평균 구하는 거겠지. 그거는 average if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가요. 판매 총액은 어디에 있다고요? 2에 29번째부터 2에 37번째까지가 판매 총액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마포잖아. 이게 마포란 얘기죠. 마포. 그럼 범위는 뭐야? 마포인지 용산인지 써있는 데가 범위잖아. 조건이 들어있는 곳이 범위잖아. 그래서 담당 지역이 마포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여기가 범위가 되니까
A 29번째부터 A의 37번째 중에서 마포란 글자를 찾아가지고 평균은 어디 있는 거 구하래요? 판매 총액에 있는 평균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 구할 범위는 뭐다? 2의 29번째부터 2의 37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 데이터들 중에서 여기 마포인지 노원인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마포 같으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거 아니냐. 마포니까. 그렇죠. 이걸 쓰면 답이 되는 거죠. 마포인지 용산인지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예요. 우리 반 남학생들 중에서 그럼 조건이 남학생 여학생이 되는 거고, 이때 범위는 뭐예요? 성별이 아니지. 남자 여자라고 적혀있는 곳이 범위가 되는 거죠. 의외로 이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썸이프는 이거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고, 여기다가 썸이프로 고치면, 얘를 썸이프로 고치면 마포가 담당 지역이 마포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에버리지 프를 쓰니까 담당 지역이 마포인 사람들의 판매 총액에 대한 에버리지 프, 평균을 구하는 거고, 조건도 평균인 거죠.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 마포가 여기 5240만원하고 2400만원하고 3580만원인데 평균이 3740만원이에요. 블록 잡으면 3개 블록 잡으면 밑에 뜨잖아.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이제 분석 작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 표에서, 이 표에서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끝까지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클릭하시면 되죠. 그 안에다가 컨트롤 A 누르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자,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 자동으로 블럭이 잡히고요. 기존 워크시트 H 세 번째라고 써있네요. 아우, 글자 안 보여. 어두워서. H 세 번째 셀 맞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H 세 번째 셀에서 시작하시오라고 써있네. 그렇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의 결과가 보이고요. 이때 목록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서명을 행 레이블에 뭐야? 값에는 기본급, 양언수당, 성과급에 대한 평균이죠. 평균을 일일이 다 고쳐야 되겠네. 말은 쉬운데 평균. 그러면 다 야근수당도 값필드 설정을 평균, 합계도 값필드 설정을 평균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거 없죠? 행 레이블 넘기는 거하고 시그마 값 넣어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값표시 형식은 어떻게 하래요? 쉼표 스타일 찍으래요. 쉼표 스타일.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에 있는 아니다. 이게 아니네. 셀 서식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 이거 찍어주라는 얘기지. 여기 있는 쉼표 스타일하고 달라요. 이거랑 다릅니다. 이거는 회계고 숫자는 달라요. 요 쉼표 스타일이 아니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는 거는 여기에 숫자 범주 셀 서식에서 컨트롤 1번 셀 서식에서 하래요.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은 보통 밝게 말고 보통 1, 2, 3, 4, 5, 6, 7, 8, 9 보통 9번 하래요. 이거 파란색 나오는 거 뭐 하라면 해야지 뭐. 그렇죠? 예. 좀 너무 싱거운데? 우리 지금까지 뭐 했어요? 피벗 테이블에 가서 보고서 필터에는 뭐를 넣고 열에는 뭐를 넣고 행은 뭐를 넣고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넘기고 뭐 이런 것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옵션에 가서 요양 필터에 가서 뭐는 표시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여기 가서 평균 바꾸고 합계 바꾸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약간은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게 끝났네요. 예.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2번은 어떻게 하는 문제입니까? 지금 1분기에 대한 1월, 2월, 3월에 대한 거를 합계를 계산하래요. 통합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에 들어가는 요거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가서 통합 반드시 범위를 지정해주고 통합. 이때 합계인지 평균인지 뭔가 있었을 테니까 책에서는 합계를 그랬으니까 합계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요. 참조 항목에다 클릭해 놓고 1월에 품명서부터 블럭 잡아서 추가, 2월달도 품명서부터 블럭 잡아서 추가, 3월달도 품명 잡아서 블럭 잡고 추가, 1월, 2월, 3월 똑같이. 그리고 첫행 왼쪽 열, 첫행이라고 하는 거는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이라는 얘기고 왼쪽 열은 마우스 패드, 키보드, 멀티셋까지라는 항목이고 확인 눌러주면 알아서 답이 나온다. 합계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고 평균을 구해버렸어요. 합계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블럭을 다시 잡아가지고 통합에 가서 합계로 바꿔주시면 돼요. 나머지 참조 영역은 제대로 했잖아요. 만약에 참조를 잘못했으면 일일이 다 삭제를 하셔가지고 다시 1월달에 있는 거 블럭 잡아주고 추가, 2월달에 있는 거 추가, 3월달도 추가 다시 해주면 되겠지. 그 첫행 왼쪽 열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요거 그러면 답이 된다. 교재 143쪽에 나와 있는 매크로 작업인데요. 매크로 작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를 열어놔야 되는데 간혹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개발 도구라는 항목을 집어넣을 순 없나요? 라고 해요. 그럼 여기 와서 기타 명령에 들어가면은
모든 명령에 가면 개발 도구라는 게 있을까요? 개발 도구. 개발 도구란 게 이거는 메뉴 탭이잖아요. 메뉴 탭은 여기 안 들어가지. 뭐가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매크로 기록이라는 아이콘을 여기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콘 하나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얘를 누르면 매크로 기록이 되고 당연히 여기 기록 중지로 되겠죠. 이런 건 할 수가 있지. 요거 아이콘은 간혹 이거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개발 도구라는 게 옵션에 가서 꼭 지정을 해놔야 되는데 이거 지정하지 않고도 개발 도구에 이걸 할 수는 없나요? 라는 거죠. 이거는 가능한데 문제는 뭐예요? 단추 삽입을 어떻게 할 거냐요. 그럼 또 가서 기타 명령에 들어가서 모든 명령에 가면 단추 삽입이라는 게 여기 있을까요? 단추 표시잖아. 단시 양식 여기 있네.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우리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안 하니까 얘만 넣어주면 우리 시험에 요거만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단추 외에는 우리 절대로 문제 안 내고 삽입은 도형으로 어차피 집어넣으면 되니까는 이걸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죠. 요걸 갖고 해도 상관없지.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책에서는 그냥 리본 사용자 지정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을 열어서 여기서 하는 거를 설명을 해놨죠. 요거 갖고도 상관없어요. 만들어 놓으시면. 근데 어차피 나는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는 요 아이콘만 있으면 되겠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시험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개발 도구 탭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서 삽입해 가서 요거 누르면 되는 거니까. 매크로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지금 파일에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파일에서 옵션 잠깐만요. 엑셀 2007에서는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엑셀 2007은요 오피스 단추 누르면 엑셀 옵션이 여기 있어요. 옵션이 아니라 엑셀 옵션이라고 나와요. 어차피 옵션은 엑셀 옵션이겠죠. 근데 2007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없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이란 말이 없고요. 요렇게 2007은 바로 이 앞에 있어서 여기에서 개발 도구를 꺼내요. 그리고는 똑같아요. 어차피 사용법은 2007의 위치가 약간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길어졌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서류와 면접을 더하는 거네요. 이때 단추를 클릭하래요. 어디에다가 C3부터 H5까지인가요? 여기다가 매크로가 총점이라고 되어 있네. 총점 기록 확인.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그냥 자동합계 눌러도 돼요. 눈썸해서 자동 체크해도 되고 어차피 합격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록 중지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얘를 그냥 클릭하면 답은 클릭하면 나오는데 글자가 있어야 되니까 글자가 텍스트 편집 누르셔도 되고 그냥 오른쪽 눌렀다 클릭하고 총점하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합계가 나오겠지. 항상 얘는 요거에 합계가 나온단 말이야. 요렇게 합계를 구하는 형태로 이제 형태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어차피 합계는 나오니까. 그럼 해결됐고. 근데 그 매크로 기록을 중지할 때 글자를 쓰고 나서 안 되는 거죠. 매크로까지만 작업을 하고 요 단추를 누르는 것까지 해서 기록 중지를 하고 이름 고치는 건 매크로 다음에 하는 거죠. 그걸 매크로에 집어넣으면 매번 글자를 고치는 것까지 매크로에 포함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건 아니죠. 어차피 합계는 구했잖아.
불필요한 동작이 들어갔잖아. 그걸 채점해서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 이름 고치는 것까지 매크로에 포함시켰는데 매크로 실행하면 매번 이게 고쳐지는 것까지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게 과연 답이 될까? 답이 될까?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게 매크로에 포함이 될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필요한 동작은 안 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목 이름들을 강조색, 홈택에 가서 표서식에 가서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 밑에 있네. 강조색 1 푸른색으로 뜨는 거, 하늘색으로 뜨는 거 그걸 셀 스타일로 바꾸시오. 도형을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여기다 그리라는데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셀 스타일이라고 쓰고 가로 세로 글자를 가운데 맞춤 이런 말은 없으니까 이대로 두셔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이때 셀 스타일 기록 확인. 얘를 블록 잡고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로 바꾸는 기능. 그렇죠? 그리고 기록 중지. 그러면 얘가 도형에서는 글자를 먼저 써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요 도형에서는 여기서는 글자를 먼저 쓰던 안 쓰던 상관은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매크로를 지정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셀 스타일 매크로 지정하면 돼요. 그럼 이제 클릭하면 색깔이 변할 거 아닙니까? 클릭하면 색깔이 변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얘도 글자를 고치면 되지. 어차피 이 문제는 이 도형을 클릭하면 색깔이 변하는 기능이 뿐이지 이 도형 안에서 글자를 쓰라는 거는 매크로에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먼저 쓰고 나서 매크로를 지정하던 얘도 마찬가지. 얘도요. 보세요. 도형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단추를 그렸잖아요. 안 해요. 그리고 총점으로 고쳐요. 그리고 나서 이 도형, 이 단추에 대해서 매크로를 지정해 줄 수 있죠. 매크로 기록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준 게 있으면 그러면 이거 눌러도 되고 이거 눌러도 총점은 나오겠지. 얘는 중간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글자를 나중에 쓰는 거고 이 도형은 먼저 써도 되니까 쓰고 나서 들어간 것 뿐이지 차이는 없어요. 그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예. 그런데 글자는 어차피 써야 되니까 매크로에 포함되면 안 되고 글자 쓰는 거는 글자는 안 쓰면 글자 쓴 부분의 감점이 아니라 틀린 거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 글자를 쓰고 매크로가 작동이 되고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게 한 문제란 말이에요. 다 맞춰야 5점을 줘서 10점을 된다 이거죠. 글자를 못 썼으니까 부분 감점 이거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지에선. 차트 작업. 이 차트가 뭐 이렇게 생겼대? 이 4분기 지금 4월, 5월, 6월에 관한 게 빠졌다라는 얘기, 여기 있네. 얘를 1, 2, 3월 빼라고? 그러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9월 분하고 다시 월하고 4, 5, 6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러면 되죠. 우리 책에서는 1, 2, 3월을 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을 전환시켜서 1월 제거하고 2월 제거하고 3월 제거하고 행렬을 전환하면 돼요. 근데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색깔이. 그게 혹시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만만한 거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월 요 동네 첫 줄,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4, 5, 6월을 잡아주면 4, 5, 6월 2, 4분기만 들어갔잖아요. 이게 제일 깔끔하지. 색깔의 변동이 없으니까는. 흑백 문제지니까 몰라서 우리가 모르니까는 막 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건데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이 무조건 네 번째 거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제목은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은 차트 위, 범례는 데이터 범례는 아래쪽. 제목은 또 써야죠. 그렇죠? 제목은 써야지. 이 4분기 수출입 현황 이렇게. 범례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얘가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하고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범례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내리겠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고 뭐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빨간색 수입에 클릭하고 6월달 클릭하고 레이블 값은 아래쪽, 데이터 레이블은 아래쪽. 그럼 여기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차트 영역 더블 클릭해서 그림자 안쪽 가운데라고 써있네요. 안쪽 가운데. 바깥쪽은 옵셋이라고 나오고요. 오프셋. 안쪽은 그냥 안쪽이라고 나오니까 가운데.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은 둥글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뭐 이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지난 시험에 비교해서 지난 시험이 좀 유난히 이상하게 나왔던 패턴이었고요. 이 뒤에 나오는 정기적인 시험에 정기시험보다는 이번 상시시험, 요거 우리가 풀어봤던 상시시험이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정기시험은 요거보다 난이도가 높다 보다는 좀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게 뭐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 피벗 테이블도 좀 단순히 나온 것 같고,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데이터에 가면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 잡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분 확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넣는 거, 이 세 가지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데이터에 가서 통합하는 거 쉽고 목표값 찾기나 데이터표도 단순하게 시간이 빨리 가는 편인데, 통합 문제도 좀 시간이 빨리 가는 편이고요. 금방 할 수 있는 문제란 얘기죠. 이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는 좀 쉬운 문제 유형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가시면 148쪽에 보면은 이제 작년도 1회 시험 봤던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급 필터 조건 나와 있고, 계산된 작업에서 뭐 유난히 뭐 특별한 건 없죠. 항상 나오던 거고, 그 다음에 부분합 기능 나왔고, 차트 같은 경우도 무슨 뭐 데이터 표를 작성해라 라는 거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보통 그 수준이에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수준 파악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에 제가 요거 넣어놓은 거 있어요. 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자격증 자료실에 가시면 자격증 자료실에 저 꼭대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격증 자료실에 가시면은 아래쪽으로 관련도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필기시험 문제 CBT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라 그래서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죠. PBT는 종이에다 페이퍼에다가 시험 보는 거고 CBT는 컴퓨터로 보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처럼 학과 시험처럼. 그럼 2018년도 2회 거를 클릭해 보면 요런 식으로 5문항씩 풀겠느냐 한 문제씩 풀겠느냐 물어보는데 뭐 5문항씩 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뜬단 말이에요. 시험도 이런 식으로 떠요. 오른쪽에 OMR 답안지 보이잖아요. 조건부 서식에서 서식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뭘까요?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그림. 여기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있죠? 그렇죠? 근데 뭐는 없다? 그림은 없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다 라고 체크하면 돼요. 오른쪽에 OMR 답안지에서. 여기도 체크해도 답이 들어가는데요. 실제 시험장은 문제는 클릭해도 답이 안 들어가요. 꼭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다가 체크를 해야 답이 체크가 된다 이거지. 그럼 찾기 및 바꾸기 대화에서 찾기 탭에 있는 기능이다.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 메모하는 텍스트 찾을 수 있겠죠. 그 두 번째가 틀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 갔다가 이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못 푼 거는 체크하시면 되지. 예를 들어서 난 40번 문제 볼래. 그럼 40번 문제로 가니까 28번 풀래. 그럼 28번 문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9,2 나머지 그럼 1 컬럼 C에 5 컬럼은 칸이죠. A, B, C 세 번째 칸 맞네. 8.738 5에 3승이니까 125잖아요. 그러니까 C 28번에 네 번째가 틀렸네. 28번에 네 번째가 틀렸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푸시고 나면 답안 제출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럼 어디가 맞았다 틀렸다가 뜰 테니까. 거기서는 안 뜨고 여기서는 뜨지. 시험장에서는 답안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20분 경과되면 40분 중에서 50% 경과되면 퇴실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필기시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연습해 보시라고. 여기 나오니까 여기 문제가 2018년도 1회 시험을 한번 보시겠다라고 하면 한 문제씩 풀게 하셔도 되고요. 한 문제씩 이렇게 한 문제씩.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보세요. 커말 1급도 있어요. 커말 1급. 커말 1급은 세 과목이란 말이야. 세 과목이란 말이야. 액세스라는 과목이 있고요. 이게 액세스 과목이란 말이야. 그 액세스는 뭐 안 배웠으니 모르지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기 문제지 제가 파일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계속 풀어보시면 되지. 문제 답 보시고. 거기에 답도 있어요? 여기요?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 PDF 파일 있잖아요. PDF 파일. 여기 문제 있고 답 있고 다 들어있어요. 이거 다 답도 있고요. 제가 또 올려놨잖아요. 여기 공부방에 가면은 여기 공부방 2에도 있어요. 공부방 2에도 보면 과거에 제가 강의했던 거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2018년도 책자고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건 2019년도 책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9년도 책자잖아요. 그럼 여기에 2019년도로 설명해 놓은 거 요거는 이제 필기는 여기 필기 요거는 관련도 문제 우리 푼 거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2018년도로 계산한 작업했던 필기 통합 문제, 그 필기 관련도 문제, 실기 문제, 실기 관련도 문제 다 연결해 놨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로 공부하시면 되죠. 뭐 자료가 필요하시면 문자 보내주면 제가 메일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는 다 해서 보내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로 종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